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지 얘들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뭐? 항등식하고 방정식 있다 그랬지. 그지? 네. 항등식은 뭐라 그랬어요? 등식에 포함된 변수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뭐? 등식,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을 뭐라고 한다? 항등식이라고 하고, 얘가 항등식이 되면 좌변이랑 우변이 완벽하게 똑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에서 그지? 항등식의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다? 두 가지였어요. 그죠? 수치대입법하고 뭐? 계수 비교법으로 우리가 항등식을 해결했었잖아. 그지? 그럼 방정식은 뭐예요? 등식에 포함된 변수의 값에 따라 등식이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지? 그 등식을 성립시키는 변수의 값을 뭐라고 한다? 방정식의 해라고 불러요. 그죠? 그럼 방정식을 푼다의 의미는 뭐다? 그 해를 빠짐없이 모두 다 찾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런 거 풀어왔잖아. 그지? 안 그러니? 근데 선생님도 부정방정식은 좀 조심스럽게 풀어야 돼. 왜? 4차 방정식은 해가 최대 몇 개 있니? 4개 있고요. 그죠? 3차 방정식은 3개, 2차 방정식은 2개가 있는데, 그지? 우리가 방정식에서 변수를 다 정하려면 미지수가 n개면 조건이 몇 개 필요하다? n개가 필요한데, 그지? 그거보다 적은 방정식을 뭐? 부정 방정식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자연수나 정수 조건의 부정 방식 우리 어떻게 풀었죠? 모르는 정수의 곱이 아는 정수 형태로 만들어서, 그지? 모르는 정수들이 이 아는 정수의 뭐다? 약수인 걸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그죠?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은 여러 개의 0 이상인 실수를 더해서 0이면, 그지? 그 실수들이 다 모두 뭐다? 0이란 걸 이용해서 부정 방정식 풀었잖아. 그지? 그럼 부정 방정식 해는 얘가 몇 개가 나올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방정식을 풀 때의 해집합은 복소수 범위에서 구해야 됩니다. 그죠? 실수하고 호수 다 구해야 돼요. 그죠? 복소수 범위 안에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2차 방정식 풀 때, 그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은 근이 없다 또는 실근이 없다 이렇게 처리했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와서는 허근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다 찾았어야 돼요. 그죠? 그렇지만 그 방정식에 절대값이 들어가면 이 절대값 x라는 건 x가 0보다 크냐 작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잖아. 그지? 0과 대소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허수들끼리는 대소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i가 큰지 이 i가 큰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방정식에서 절대값이 들어가면 얘는 예외적으로 호수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 범위 안에서만 찾으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오늘 배울 건 뭐다? 바로 뭐다? 부등식이지. 그럼 부등식의 뜻은 등식이 아니란 거잖아. 그지? 근데 부등식이 등식이 아니란 것만으로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항등식도 그치. 이게 아니다 이런 것도 부등식이 아니고, 부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부등호란 개념이 있습니다. 자, 부등호는 몇 개 있지 얘들아? 어? 부등호 몇 개 있니? 5개? 4개가 있죠. 뭐 초과, 이상, 미만, 이하 이 4개를 부등호로 부릅니다. 오케이? 그럼 부등호 양쪽에 좌변, 우변이 있으면 얘가 뜻하는 것이 좌변이 우변보다 더 크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부등호는 대소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부등식에서는 허수를 다룬다 안 다룬다? 안 다뤄야. 알겠죠? 방정식과 달리, 그지? 부등식에는 뭘 안 다룬다? 허수를 안 다룬다. 오로지 뭐만 다룬다? 실수만 다룬다. 그러면 부등식이라는 건 부등호 양변에 포함된 변수의 값에 따라
부등호가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는 식을 뭐?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럼 이 부등식을 성립시키게 하는 변수의 값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부등식의 해라고 부르겠죠. 그죠? 그럼 부등식을 푼다의 정의는 뭐가 되겠어요? 부등식 해를 빠짐없이 다 찾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방정식 풀 때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별로 없었잖아. 그지? 근데 부등식을 풀면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이해했니? 요 네 개를 다루는 것이 바로 뭐다? 우리가 배울 뭐다? 부등식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25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160페이지에. 자, 얘는 수화의 절대부등식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는 내용인데요. 자, 1번 명제는 참인 명제예요, 거짓인 명제예요? 거짓인 명제죠, 그죠? 거짓인 명제는 뭐가 필요하다? 발레가 필요합니다, 그죠? 이게 참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 알리바이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발레는 간단할수록 좋다, 복잡할수록 좋다? 간단할수록 좋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 명제가 거짓인 가장 간단한 발레가 뭘까요?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이면 그지? A 제곱이 얼마죠? 4고 B 제곱은 1이면 이 명제는 완벽한 거짓입니다. 그죠? 뻥이야! 보라! 그지? 반박 못하겠죠? 그죠? 확실한 증거가 있어. 틀렸어. 삐!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2번 한번 봅시다. 아이고. 자, Ac가 BC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 얘는 참인 명제예요, 거짓인 명제예요? 거짓인 명제지, 그지? 그럼 또 뭐가 필요하다? 발레가 필요하잖아, 그지? 어떤 발레가 제일 간단하겠죠? C가 마이너스 1이고 A는 1, B는 2인 경우가 제일 간단하겠지, 그지? 그럼 A씨가 얼마죠? 마이너스 1. B씨는 마이너스 2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누가 더 크다? 마이너스 1이 더 커요, 그죠? 근데 1하고 2하고 누가 더 크지? 2가 더 크니까, 그지? 그럼 우리가 부등호 다룰 때 초등학교 때부터 그지? 부등식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반응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고 배웠어, 그죠? 왜 바뀌니 얘들아? 아니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지? 부등식 양변에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바뀐다고 배웠어요, 그죠? 외웠잖아, 그지? 왜 그렇게 된 건데? 자, 봅시다. 실수의 대소관계란 수직선 상에서, 그지? 원점에 A, B라는 두 수가 있으면 우리가 곧 마지막 단원의 좌표평면하고, 그지? 직선의 방정식까지 먼저 배울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화살표가 뜻하는 게 뭐예요? 오른쪽으로 할수록 숫자가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오케이? 그럼 AB가 이렇게 찍혀 있으면 두 실수 AB가 찍혀 있으면 누가 더 크지? B가 더 크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을 곱한다는 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B가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B는 여기 있을 거고요. A가 있으면 마이너스 A가 여기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b하고 마이너스 a하고 누가 크죠? 마이너스 a가 더 커지지, 그지? 바로 이 대칭 이동의 원리에서, 오케이? 부등식 양변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대소관계 어떻게 된다? 뒤 바뀐다. 이해했어요? 오케이? 원리는 알고 외우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3번. 자, AC 제곱이 BC 제곱이면 A가 B보다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지? 자, 이 3번 명제는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에요. 그죠? 왜 참이지? C가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이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C가 0이 될 수 있니 없니? 없죠. 왜냐하면 C가 0 되는 순간 양변이 같아져서 부등식이 붕괴합니다. 그죠? 이 부동화가 성립한다는 건 C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면 원래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입니다. 그죠? 근데 이 실수의 제곱이 0이 아닌 순간 C제곱은 항상 무슨 수가 되지? 양수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부동호를 부등식 양변을 양수로 나누면 부동 방향 어떻게 된다? 바뀌지 않는다. 오케이?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6번 한번 봅시다. 26번. A, B가 둘 다 1보다 큰 실수인데 B가 더 큰 실수입니다. 다음 중 옳은 명제를 골라라. 그래서 애들이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대입해 보는 건데, 대입해 본다고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대입하는 값들 중에 하나만 안 돼도 거짓이 되기 때문에, 그지? 대입해서 참 거짓을 따지는 건 안 돼요. 알겠죠? 그럼 참인 명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기억은 참인 명제니 거짓인 명제니? 참인 명제는 뭐 해야 된다? 증명을 해야 돼. 우리가 대입해보면 얘가 왠지 성립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거가는 좀 부족하지, 그치? 참인 명제는, 그치? 그러면 B분의 1이 A분의 1보다 작다는 건 어떻게 증명하면 되죠? 우리가 수화해서, 그치? 대소 비교할 때, 그치? 어느 수가 큰지 대소 비교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빼서 0과 대소 비교를 하든지, 나눠서 1과 대소 비교를 하든지, 그치? 제곱해서 빼서 0과 대소 비교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빼서 0과 대소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B분의 1에서 A분의 1을 빼면 식이 어떻게 되지, 얘들아? 결과가 동분하면 AB분의 A-B인데 분자는 부호가 뭐다? 양수고요. 그죠? 분모는 양수고 분자는 음수잖아. 그지? 그럼 결과는 음수예요. 그죠? 자, B분의 1에서 A분의 1을 뺐더니 음수가 됐다. 무슨 뜻이죠? A분의 1이 더 크다는 뜻이죠. 그치? 그럼 얘는 뭐다? 참인 명제가 되겠죠. 그죠?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니은. B제곱분의 A가 A제곱분의 B. 자, 우리가 뭐 2, 3 같은 거 대입해보면 얘가 성립할 것 같잖아. 그지? 그럼 얘도 똑같이 어떻게 하자?
두 수를 빼서 뭐하고 비교하자? 0과 대수 비교를 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얘 통분하면 분모가 a제곱 b제곱입니다, 그죠? 그럼 분자는 뭐지? a 3승 빼기 뭐? b 3승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배운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그지? 이렇게 되는데, 그지? 분모가 부호가 뭐죠? 양수. 얘는 양수. A-B는 음수. 결과는 음수였죠, 그죠? 자, 이 두 실수 빼서 음수가 됐다. 무슨 뜻이다? 뒤에 실수가 더 크다라는 뜻이야, 그지? 그래서 니은 어떻게 된다? 참인 명제가 되겠지, 그지? 자, 수화의 명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참인 명제는 반드시 뭐하고? 증명하고. 거짓인 명제는 발레, 증거를 내라. 꼭 잊지 마세요. 알겠죠? 자, 디귿. 좀 어려운 질문이지, 그지? 자, 복잡한 수들이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ab보다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입해보면 맞나요? 틀렸나요? a를 2, b 3 집어넣으면 틀리잖아, 그지?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발레가 되겠지, 그죠? 발레는 어떨수록 좋다 그랬죠? 간단할수록 좋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된다? 틀린 명제가 되겠지, 그지? 그럼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지, 그지? 응. 자, 그 다음에 161페이지 29번 문제를 봅시다. 29번. 자, AB가 둘 다 음수인데 A가 작다고 했으니까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는 크겠죠, 그죠? 그지? 자, 이랬을 때 X에 대한 부등식을 구하라. 자, 얘들아, 우리가 1번식을 뭐라고 부르지? 우리가 1번식을 뭐라고 부르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웠잖아, 그치? 1번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X에 대한 1차 부등식. 그럼 여기서 X가 한 역할이 변수고 AB가 한 역할이 뭐다? 상수 역할을 하겠지, 그치? 그지? 그럼 중2 때 X에 대한 1차 부등식 어떻게 풀어라 배웠죠? 변수는 변수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모아줘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변수를 좌변에 모으면서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그러면 이 X에 대한 1차 부등식 양변을 뭘로 나눠야 된다? B-A로 나눠야 되는데, 그지? 항상 부등식은 방정식하고 다르지, 그지? 방정식은 양변을 뭘로 나눌 때 반드시 0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지? 부등식의 양변에 뭘로 나눌 때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반드시 가려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B-A가 무슨 수죠? 얘 부호가 어떻게 되니? 음수잖아, 그지? 그러면 부도 양변의 B-A라는 음수를 나눠주면 부도 방이 어떻게 되더라? 바뀌더라, 그지? 바뀌더라. 그럼 이 X에 대한 1차 부등식 해가 어떻게 된다? AB분의 2인데 이 AB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죠. 얘 부호는 뭐다? AB는 양수입니다, 그죠? 그럼
그럼 얘가 정답이 되겠지? 잠깐만. B-A가 양수 아닌가? 아니다. B-A가 양수죠, 그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잖아, 그지? 네. 그럼 부동 방향이 바뀌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31번 중요하니까 별표 치고요. 자, 얘들아 집중. 우리가 1번식을 뭐라고 부르지? 그쵸? x에 대한 무슨 부등식? 1차 부등식이라고 부르죠. 그럼 우리가 이 식을 뭐라고 부르니 얘들아? x에 대한 1차식 또는 x에 대한 1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x에 대한 1차 부등식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냐면 이 1차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x축과 어디서 만나지? 2분의 5에서 만나잖아. 그지? 그럼 기울기가 a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그럼 이 1차 부등식의 기하학적 의미는 이 1차 함수의 y값을 뭘로 만드는? 0 이상으로 만드는 x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 y값이 x축 위에 있으면 플러스고 x축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그럼 이 y값을 0 이상으로 만드는 x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지? 0보다 크게 만드는 x의 범위는 2분의 5보다 크다. 그래서 대부분 1차 부등식의 해는 그지? 한쪽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2차 부등식은 이렇게 되는데 그지? 1차 부등식은 해가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런데 이 x의 부등식에 해가 뭐다? 없다. 이거 없다 동그라. 이거 개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없다. 자, 2차 부등식도 그래프로 통해서 그림 구하면 돼. 알겠죠? 그래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이 그 위에 있는 특수한 해를 갖는 1차 부등식의 팁을 외우셔도 되는데 이해는 하고 풀으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2번 부등식에 해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x에 대한 1차 부등식은 해가 그지? 이렇게 돼서 해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얘가 해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 얘들아? 1번 부등식이 1차 부등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지? 그러면 자, 이 식을 다 자변을 몰아보면 자, 우리가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그지? 이 식을 뭐라고 불렀죠? 저 식을 뭐라고 불렀니? 1차 이하의 다항식이라고 불렀잖아. 그지? 1차식일 수도 있고 상수항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얘가 1차 부등식이 안 된다는 건 그지? 얘가 x에 대한 1차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뭐다 얘가? 상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얘가 1차식이 안 되려면 a 값이 얼마가 돼야 될까 얘들아? 5가 돼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얘는 상수입니다. 그죠? 그럼 얘가 만약 함수가 되면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부르지 얘를? 상수 함수라고 부르지. 그지? 그럼 y 이꼴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는 직선은 x가 평행한 직선이에요. 그죠? 얘가 양수가 되는 값이 없게 하려면 이 상수 함수가
x축 아래 존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지? 그럼 마이너스 a가 지금 5인 상태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b라는 식은 얼마의 값을 가져야 된다? 0 이하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b가 어떻게 되라? 5 이하가 돼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실수비의 최대값이 얼마다? 5다. 이거 개념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위에 여러분들이 박스에 있는 팁을 외우셔도 되지만 이해하고 풀라는 얘기 알겠지? 오케이? 이해가 됐어요? 응.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41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자, 얘들아, 우리가 1번식을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르니? 1번식을 뭐라고 부르니? 그쵸, xy에 대한 부정 방정식이라고 배우기도 하고요. 그죠? 그지?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를 배웠는데, 그지? 그러면 이 xy에 대한 부정 방정식 해가 몇 개가 있다? 무수히 많고요. 그죠? 그 무수히 많은 순서상 xy를 좌표 평면에 뿌리면 y절편이 얼마고 1이고 x절편이 1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 부정방정식의 해집합이 되겠죠. 그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1번식을 xy에 대한 부정방정식 또는 1차 함수 또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지? 그지? 이런 상태에서 자, 이 연립 부등식을 풀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얘들아, 연립부등식을 풀으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 각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변수의 범위를 찾아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각 부등식에 해집합이 있으면 두 집합에 뭘 찾아라? 교집합을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 식을 뭐라고 부르지? 우리가 이번 식을 뭐라고 부르죠? 저 식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암기를 통해서 구했겠지만 식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중간고사에서 교훈을 잘 얻었겠지. 그지? 그럼 우리가 이번 식을 뭐라고 부른다? x에 대해 1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풀 수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지? 그럼 얘 해집합이 어떻게 되지? 4x가 8 이상이니까. 그지? 2번 부등식 해집합이 어떻게 된다? x가 2 이상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3번 부등식을 풀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xy 같이 들어간 거 풀어본 적이 없잖아. 그치? 선생님 못 풀어요. 그죠? 그럼 3번 어떻게 하면 되지? 그쵸? y를 소거해주면 되겠지. 그치? y가 뭐하고 같으니까? 1-x와 같으니까. 그치? 그러면 변수는 변수끼리 상수끼리는 상수끼리 모아주면 그지? 마이너스 1로는 부동방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그지?
아, 오. 마이너스 x구나, 그지? 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얘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값이 뭐밖에 없다? 2밖에 없겠죠. 와. 그럼 x는 얼마? 2, y는? 마이너스 1이지, 그지? 그럼 x 마이너스 y 값은 3이 정답이겠죠. 얘는 굉장히 독특한 문제. 왜? 부등식의 해를 구해보면 대부분 해가 무수히 많은데, 그지? 이렇게 딱 하나가 있거나 없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에, 그죠? 이해했니? 응.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64페이지에 52번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52번 보기 전에 44번 한번 같이 볼게요. 44번. 자, 얘들아, 우리가 1번식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 1번식을 뭐라고 부른다, 얘들아? x에 대한 1차 연립 부등식이라고 배웁니다. 그죠? 그럼 x에 대한 1차 연립 부등식을 푼다는 얘기는 이 부등식을 푸는 건 뭐와 같다? 두 부등식 누구? 얘가 얘랑, 그지? 각 두 부등식의 해 뭘 구하라? 교 집합을 구해야 되는데, 그지? 자, 이 5 곱하기 x-1이 3분의 2x 플러스 13보다 작다는 부등식을 풀 필요가 있다 없다? 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풀면 자동 성립하기 때문에, 그지? 오케이? 그럼 이 연립 부등식을 풀으라는 것은 얘와 얘 한 쌍의 해집합을 뭘 구하라? 교 집합을 구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그 교집합이 구하기 어려우면 수직선상에 나타내서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되겠지. 중학교 때처럼. 그지? 이해했어요? 응. 자, 다음 페이지. 자, 52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연립 x에 대한 1차 부등식인데, 자, 여러분들 미정계수 좋다 싫다? 싫어요, 그죠? 자, 밑에 있는 x에 대한 1차 부등식은 금방 풀립니다, 그죠? 마이너스 1원은 부도방면 바뀌니까. 이번 부등식의 해집합은 이렇게 무수히 많은 실수가 되겠고, 그지? 1번 부등식의 해집합은 양변에 양수 2를 곱해주면 부도방이 안 바뀌겠고요. 양변에 3을 빼줘도 마찬가지겠지, 그지? 하지만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부도방이 어떻게 되더라? 바뀌더라, 그지? 그럼 이 A 값에 따라서 이 해집합이 마구마구 바뀌는데요, 그죠? 그러면 두 해집합을 수직선상에서 나타내보면 이 연립부등식의 해집합이 어떻게 되겠죠? 존재하려면, 그지?
2분의 3-a라는 값이 자 포함되면 반드시 구멍을 메꿔주고 빠지면 이렇게 구멍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 연립부등식 해집합이 존재하라는 것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게 A값을 조정하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럼 이런 그림과 같은 상황이 되려면 화살표가 오른쪽 갈수록 크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이 부분에 3-a하고 3 중에 누가 더 커란 얘기지? 3이 더 커란 얘기인데 부등식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등호 성립 조건입니다. 그죠? 등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1, 2 차이로 다 틀린 경우 되게 많아요. 오케이? 그럼 이 경우에는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선생님도 이게 매번 헷갈려요.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등호가 들어갈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그죠? 근데 하나는 구멍이 뚫려 있고 하나는 막혀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그죠? 그럼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지 헷갈리면 등호가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문제가 성립하는지 아닌지 체크해 보면 됩니다. 선생님은 항상 그렇게 체크해야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체크하면 억울하게 틀릴 일 없을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런 정수에 뭘 구하라 했죠? 최소값 양변 2분의 3 빼면 이렇게 되겠고요. 양변 마이너스 1 곱하면 부동 방향이 바뀌면서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실수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큰 최대 정수가 최소의 정수가 누구죠?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지, 그지? 오케이? 자, 부등식에서 진짜 조심해야 될 건 등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문제입니다. 그죠? 그게 항상 헷갈려요, 저도. 그래서 등호가 들어갈 때 문제가 성립하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매 문제마다 체크해 보십시오. 알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억울한 점수가 안 날아갑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65페이지 60번 문제로 봅시다. 160번. 토요일 아침부터 피곤하지, 그지? 얘들아 정신 차리고. 자,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지, 그죠? 화이팅. 기말엔 진짜 멋있게 해보자, 알겠지? 오케이? 그건 중간에 난이도대라서 선생님들이 판단했을 때 중간고사가 내가 예상했던 점수보다 평균이 더 높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기말은 어려워질 거고. 선생님 출제했을 때 평균 점수를 봤더니 내가 예상한 것보다 낮았다. 그러면 기말이 어떻게 되겠죠? 쉬워질 거예요. 그래야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둘 다 어렵거나 둘 다 쉬우면 동점자들이 너무 많아서 등급 매기 어려워져. 알겠죠? 이해했니? 그렇지만 도형의 방정식은 쉽게 낸다고 애들이 점수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했어요? 열심히 해서 격차를 벌입시다. 알겠죠? 화이팅! 오케이? 자, 그럼 60번. 자, 소금물 여러분들 반갑지, 그지? 중학교 때부터 알게 쌓였잖아요, 그죠? 자, 이런 문제 잘 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얘들아? 반드시 그림을 그리세요, 알겠죠? 뭘 그려라? 그림을 그려라. 그치? 소금물은 비커를 그립니다. 뭘 그려라? 비커, 그지? 자, A라는 소금물에 자, 일단 읽어봅시다. 7%의 소금물과 12%의 소금물을 섞어서 8% 이상 10% 이하의 소금물 500g 만들려고 할 때 섞어야 하는 7%의 소금물의 양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지, 그지? 그지, 얘들아? 그럼 자, 얘들아 60번 문제의 제목이 뭐니? 응? 부등식 활용 문제잖아, 그지? 그지? 그럼 활용 문제에서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변수를 잡아야지. 많이 잡으면 좋니? 적게 잡으면 좋니?
적게 잡으면 좋잖아. 그지? 그럼 뭘 변수로 만들어야 되겠지, 얘들아? 7%의 소금물의 뭐? 양을 잡아야 되겠죠. 그럼 변수 이름은 국룰로 뭐다? X입니다. 그죠? 7% 소금물 뭐가 있다? Xg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지? 이 안에 있는 녹아 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되죠? 이 안에 녹아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7Xg이 되겠지, 그지? 이걸 그림 그대로 잘 그려줍니다, 알겠죠? 여기에다가 더해지는 소금은 농도가 얼마지? 농도가 12%. 그럼 7%짜리 소금물이랑 12%짜리 소금을 섞으면 농도가 어떤 범위를 가지겠지? 7%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겠지, 그지? 7%하고 12% 섞었는데 15% 된다. 불가능해요, 그죠? 7%하고 12% 섞었는데 5%가 된다. 불가능해요, 그죠? 그럼 이 소금물의 양은 어떻게 되겠니? 500 마이너스 Xg이죠. Y로 잡아주면 곤란합니다. 변수가 많아지면 곤란하니까. 그치? 둘이 섞어서 500g짜리 소금을 만들어 그랬을까, 그치? 그럼 이 안에 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다? 그쵸. 60 빼기 얼마? 100분의 얼마? 12X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둘이 섞으면 농도는 몰라요, 그죠? 근데 소금물의 양은 얼마지? 500g이고. 소금의 양은 섞으면 소금은 증발 안 하잖아, 그치? 섞으면서, 그치?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되겠죠? 60 빼기 100분의 얼마? 5x가 되겠지, 그치? 즉 20분의 뭐다? x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소금물의 농도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니?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얼마? 100 해서 퍼센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섞은 물의 소금물의 농도가 어떻게 된다? 5분의 60-20분의 x입니다, 그죠? 이 농도가 어떤 범위를 가지라 그랬지? 8% 이상? 몇 프로 이하? 10% 이하가 되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변수를 설정했으면 변수의 값의 범위를 정해줘라 그랬잖아, 그지? 이 xg의 범위는 0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라? 500보단 작아야 되겠죠, 그죠? 섞어야 되는 소금물의 양이 0이거나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지? 그지, 얘들아? 그러면 이 문제의 최종 제목이 뭐다? 이 문제의 최종 제목은 x에 대한 1차 연립부등식 문제가 되는 거지, 그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 부등식의 해집합과 이 부등식의 해집합의 뭐? 집합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양수는 분호 방향이 안 바뀌니까 그럼 x가 몇 g이야? 400g 이하가 돼야 되겠고요, 그죠? 요 범위를 풀어보면 저 1차 부등식을 풀어보면 마이너스 25 곱하면 부도 방향이 어떻게 되더라? 바뀌거든. 와, 숫자가 너무 깔끔하게 나와서 놀랐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7%짜리 소금물을 몇 그램 섞어야? 200g 이상 뭐? 400g 이하로 섞어야 문제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겠지, 그죠? 자, 소금물 중학교 때부터 정말 짜증났잖아, 그지? 반드시 뭘 그려라? 그림을 그리세요. 안 그러면 식 세우기 너무 힘들 겁니다, 알겠죠?
지켜줄 거지? 근데 그리라고 하면 안 그리잖아, 그지? 안 그리면 안 돼, 알겠죠? 선생님 말 꼭 들어, 알겠지? 뼈가 되고 살이 되니까. 그림 그리는 거랑 안 그리는 거랑 난이도가 천지 차이입니다, 알겠죠? 보고 돼도 어려운데, 그지? 안 보고 하면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2차 함수는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해결하라고 했지? 무조건 뭐 그 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라고 했잖아, 그지? 그려놓고 보고도 힘든데, 그지? 안 그려놓으면 진짜 어려워져, 알겠죠? 경우를 알겠지, 그지? 이제 부등식도 그래프로 거의 대부분 해결하세요, 알겠죠? 특히 2차 부등식, 오케이? 2차 함수처럼 2차 부등식도 어떻게 해결하라? 그래프로 해결하십시오,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타임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 타임 녹화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